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오선의 권영세 의원이 오늘 임명됐습니다. 한동훈이 지난 16일 불명예 사퇴한 지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그 과정이 좀 수상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 5시 1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내정됐다는 국민의힘 관계자 말 보도가 먼저 나왔는데, 자, 이걸 두고 언론사가 정당 인사에 개입하려 한다, 비대위원장에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인물을 꽂아 넣으려 하고 있다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판이 왜 제기되고 있는지 잠시 후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오선의 권영세 의원이 임명됐다는 소식이 오늘 오전 있었습니다. 한동훈이 지난 16일 사퇴한 지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된 것인데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인선하는 것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에 박수로 추인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변화와 화합의 중책을 맡아야 한다. 어느 때보다 풍부한 경험과 전략이 필요하다라면서 권영세 의원은 수도권 5선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적임자라고 권 의원을 축해서였습니다. 권영세 비대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분열된 당을 재정비할 임무를 맡게 되고,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부분이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소추 사태와 관련한 당 차원의 입장 정리에도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권 의원은 검사 출신의 5선 의원으로 지난 2021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내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친윤계 인사로 분류됩니다. 그 이전에 권영세 의원은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박근혜 정부 초대 주중대사를 지내는 등 박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권영세 신임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특히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소추 사태와 관련한 당 차원의 입장 정리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런 말씀을 거듭드리고, 지금 이런 비상시국에서 중도를 표방한다면서 김종인 같은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당 상황을 잘 알고 의원들과 당원들을 잘 통합할 수 있는 내부의 중진 의원이 더 바람직했다는 점에서 무난한 인선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새벽 5시 1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먼저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그러나 해당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관계자라고만 되어 있을 뿐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간보기 기사 아니면 언론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무언의 압력을 넣으려는 그런 의도성을 가진 기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기사 입력 시간은 조선과 중앙 두 언론사가 공통으로 새벽 5시 1분인 것으로 보아 미리 입력하고 엠바고를 걸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기사는 국민의힘 관계자라는 익명의 인물을 통해 권영세 의원이 내정 사실을 전하는 그런 형식의 기사였는데, 자, 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요직에 앉히려는 전형적인 거대 언론사의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만약 누군가 이 정보를 조선과 중앙일보에 흘려 이런 기사가 갑자기 뜨게 되면 정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람들은 소문을 내게 되고, 그게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새벽 5시에 특정인의 비대위원장 내정 기사를 두 신문사가 공통적으로 흘렸기 때문에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사가 정당 인사에 개입하려 한다, 일주일 간격으로 비대위원장에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인물을 꽂아 넣으려 하고 있다 등의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조중동 등 이른바 보수 언론에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휘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불만들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당의 정책 운영이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의중이 실리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정해주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한다는 비판이 그간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불명예 퇴진한 한동훈 역시 조중동 등이 전격적으로 지원하고 밀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그 이전에 당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역시 거의 90% 이상이 조중동이 만들어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보수 정당이 보수 언론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유리한 여론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을 놓고 이걸 꼭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보수 진보, 우파 좌파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는 전통적인 언론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조중동을 정말 전통적인 보수지들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지요. 그간 조중동이 우파 성향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과연 믿을만 했냐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중동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 결정적으로 보수우파 민심을 배반하고 탄핵을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온 바 있습니다. 그랬던 조중동, 그때도 그렇게 보수우파 성향의 국민들에게 문매를 맞아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보수파 성향의 국민들을 정말 뭐같이 보고 이러는지는 몰라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전국 때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조중동이 한결의 경향 JTBC보다 더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요.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조선중앙, 동아, 조중동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전부터 또 12.3 비상계엄 훨씬 전부터 윤석열 정부를 가장 앞장서서 비판해 왔습니다. 심지어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김건희 여사와 별거 하라는 식의 사설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조중동의 논조에 휘둘리지 않고 조중동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와 관련한 당 차원의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할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야당과 뜻을 같이 하면서 한동훈이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명명하는 일이 발생한다거나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고 꿀먹은 벙어리 새끼들 마냥 관망하는 태도를 일관한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 보수파 진영이 국민의힘을 버려야 하는 그런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하질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